인생 후반전을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그 법륜스림의 글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혼과 재혼이라는 정말 인생의 큰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이 선택 앞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마음의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과 자유로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혼을 해야 하나? 재혼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단순히 어떤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뭐랄까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욕심과 두려움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정체를 좀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마음의 정체, 그거부터 들여다볼까요? 보내주신 것에서 가장 먼저 제 마음을 탁 하고 쳤던 부분이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상황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그 지점이었어요. 아, 네. 혼자 사는 자유는 좋은데 외로운 건 싫고 함께 사는 안정감은 좋은데 간섭받는 건 싫다는 마음. 솔직히 좀 뜨끔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신중한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신중함이랑 욕심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치르지 않고 이익만 얻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딱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든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아,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거울 하나에 기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이 동시에 비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도 서로 막 부딪히는 욕망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유도 갖고 싶고 안정도 갖고 싶고. 네,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양쪽의 좋은 점만 다 가지려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말 명쾌하네요. 이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특히 이미 관계는 사실상 끝났는데 법적인 정리만 못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거죠. 네, 10년, 20년씩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지내는데도 서류 한 장에 얽매여 있는 경우요. 그래서는 이미 깨진 그릇을 붙들고 있지 말라고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던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관점의 전환이 제시가 돼요. 뭐냐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행위를 관계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실패가 아니다. 네, 그건 그저 깨졌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현실 인정. 네, 이미 난파된 배에서 선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배를 붙들고 있으면 같이 가라앉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부서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 그게 바로 스스로를 올가매던 어떤 낡은 관습이나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첫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실패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라.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현실 인정의 문턱에서 내 현실은 알겠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커다란 벽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자녀 문제가 항상 제일 크죠.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다루고 있죠. 네, 아주 현실적인 기준선을 딱 제시해 주죠. 자녀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그 의무는 끝났다.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의무는 끝났다. 네. 특히 인상적인 건 성인이 된 자녀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허락이요? 네. 만약 자녀가 부모의 새로운 시작을 반대한다면 그건 부모의 행복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유산 문제라던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불편함 같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결국 자녀의 인생만큼 내 남은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네요. 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만큼이나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나이라는 숫자 같아요. 이제 와서 뭘? 이 나이의 주책이야. 이런 생각들이요. 아, 맞아요. 글에 나오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60인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요. 네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시원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 30년, 40년이 더 남아있다.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사라진 조선시대 재혼금지법 같은 낡은 윤리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조언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건 단순히 오래 사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80세가 되어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죠. 아, 권리. 네,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남은 길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라는 거죠. 내 행복 시계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죠.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나타나는데 바로 환상이라는 산이요. 하하, 내 환상. 보내주신 글에서 정말 강렬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재혼을 중고시장에 빗댄 부분. 솔직히 처음엔 이거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싶었는데 곱씹어 볼수록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그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과거, 상처, 이미 굳어버린 습관 같은 것들을 흠이나 결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흠이 아니다. 네, 중고차를 사면서 새 차처럼 흠집 하나 없고 성능도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차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재혼 상대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고 자녀가 있고 고치기 힘든 습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흠집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생각 자체가 그냥 환상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편안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상대의 모든 배경, 그러니까 자녀, 과거의 경험, 생활 습관, 이걸 다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고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뭘 봐야 할까요? 연애처럼 설레는 감정만 따라가면 안 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도 결혼은 생활이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나 키 같은 것보다 생활 태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죠. 네,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첫째, 식성이나 잠버릇, 청소 스타일 같은 생활 습관이 비슷한가?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성격인가?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 네. 그리고 셋째,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안 맞으면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없다는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막연한 기준인지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나에겐 최악의 파트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관점을 완전히 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아, 나와 맞는가? 네.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선택의 기준이 훨씬 명확해져요. 관점을 나에게로 돌려라.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어떤 길이든 아쉬움은 남을 텐데요. 이때 참고할 만한 비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모든 선택에는 가격표가 붙어있다는 비유요.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이 가격표 비유는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욕심의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아, 혼자 사는 자유라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외로움이라는 가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 사는 안정을 골랐다면 서로에게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요. 외로움이라는 비용도 내기 싫고 맞추는 불편함이라는 비용도 내기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욕심의 실체였군요. 그렇죠. 결국 행복은 내가 선택한 길의 비용, 그러니까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성숙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인 셈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는 마음, 정말 어른의 자세가 뭔지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님처럼 불행하게 살게 될까 봐 결혼이 무섭다는 마음이요. 네,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는 이걸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의 습관, 즉 카르마일 뿐 현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당신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랐다면 결혼은 불행이라는 무의식적인 공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네. 하지만 그건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습관적인 생각일 뿐 나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강력한 격려죠. 그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 치유와 선택의 주체는 온전히 나 자신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용기를 주는 말이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평생을 함께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확 덜어주는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어요. 아, 그 1년만 살아보라는 거요? 네, 맞아요. 우선 1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가볍게 생각하라는 조언이요. 네, 그건 결혼이라는 무거운 프레임을 경험이라는 가벼운 프레임으로 바꾸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인생을 건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겁고 두렵잖아요. 그렇죠. 대신 일단 1년짜리 동거 계약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거죠. 살아보고 잘 맞으면 계약을 연장하고 안 맞으면 좋은 경험했다 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럼요. 설령 헤어지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사람과는 함께 살기 어렵구나라는 걸 배운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평생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예요. 와, 결혼에 대한 관점을 정말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조언이네요. 그럼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별해야 할까요? 이별 후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부부의 연은 끊어져도 아이에게는 영원히 아빠고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특히 아이 앞에서 전 배우자를 비난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해요. 아,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군요. 네. 아이에게 부모는 자기 존재의 절반이거든요. 아빠를 욕하는 건 아이의 절반을 부정하는 거고, 엄마를 헐뜯는 건 아이의 나머지 절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죠. 그럼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대화법도 제시되고 있었죠. 네, 아주 명확해요. 너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란다. 단지 엄마와 성격이 맞지 않았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아이의 존재를 존중해 줄 때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이별 후에도 부모로서 존중받는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를 위하는 길이 곧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혼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당신이 내 외로움을 채워줘 라는 생각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에 가깝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니 더 좋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아, 혼자서도 이미 행복한 상태. 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쥐고 있는 거죠.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 잘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기분 좋은 그늘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그래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혼과 재혼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행복한 선택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열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미 깨진 관계라면 미련 없이 현실을 인정하고 정리할 용기. 네. 둘째, 성인이 된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다짐. 그렇죠. 셋째, 재혼은 중고시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대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르는 가격표를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성숙한 자세. 맞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고 재혼은 필수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나 낡은 관념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그 선택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깊이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 당신의 인생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의 비용을 다르게 지불하고 싶으신가요? 혼자 사는 자유를 위해 외로움이라는 비용을 더 기꺼이 내시겠어요? 아니면 함께 사는 안정을 위해 서로 맞추는 불편함이라는 비용을 더 감수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